오늘 리뷰해볼 바이크는 바로 제가 타고 있는 MT09입니다. 사실 이 차는 신차를 내렸지만 제가 타본 적도 없었고요. 그냥 인터넷 유튜브에서 괜찮다 이 바이크 그래가지고 그냥 덜컥 구매했던 차량입니다. 유튜브에서 말하기로는 이게 단점이 크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봤는데 진짜 단점이 크게 몇 가지 없어요. 무난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예요. 오늘은 좀 제가 실망했던 부분,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요. 단점이 별로 없는 바이크예요. 근데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4가지 정도 있거든요. 일단 CP3 엔진에 대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1가지와 MT09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점 3가지입니다. 일단 이 엔진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야마의 효자 엔진이죠. 890cc의 트리플 실린더 3기통 엔진이고요. 제가 타본 바로는 스포츠 타입의 바이크에 장착되는 엔진 치고는 그렇게 숏스트로크 엔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레브 리밋이 1500이에요 MT09의 경쟁 차종인 스트리트 트리플 765를 보자면 걔는 훨씬 높아요, 레브 리밋이. 왜냐면 걔는 쇼스트로크 엔진이거든요. 근데 얘는 쇼스트로크 엔진은 일단 아닙니다. 그 이유로 들건데 MT09 자체가 그런 걸 지향하는 엔진이 아니에요. 마스터 오브 토크라고 토크 지향적인 바이크를 생산해내는 게 이들의 모토였고, 그에 맞춰서 그 R차를 만들려고 이 3기통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숏스트로크로 만들 수가 없었겠죠. 물론 CP4는 CP3 엔진과 다르게 CP4 엔진은 R차를 만들려고 만든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기통 숏스트로크로 고출력을 내죠. 내부 리밋도 더 높고. 근데 이 바이크는 토크 MT 시리즈를 위한 엔진이에요. 토크 지향적인 엔진이고, 그래서 토크 지향적인 엔진이고, 그러다 보니까 숏스트로크를 가져갈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구조적 한계 때문에 레브 리밋을 높게 가져갈 수 없고, 그 결과로 출력도 거의 900cc 준 리터급임에도 120마력이 채 안 되는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엔진이 진짜 별로인 것 같죠? 출력도 낮고 레브 리밋도 짧고. 반대로 얘기하면 실용 구간에서 시원시원하게 가속되는 토크를 가지고 있고, 2기통의 빠당빠당함과 4기통의 매끄러움을 모두 갖고 있는 엔진이에요. 이 엔진만의 독특한 매력을 사람들도 알아봐주고 있죠. 단, 제가 발견한 이 CP3의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은 뭐 클러치방 소리, 잡음 이런 거를 단점으로 꼽겠지만 저는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클러치방 소리 날 수도 있죠. 뭐 그게 뭐 저한테 오는 부담이 크게 없어요. 진동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죠. 특히 이 바이크는 엔진이 생각보다 매끄러워요. 단 3000rpm에서 5000rpm 사이에서 꾸준한 가속을 하다 보면 이 엔진 특유의 잔진동, 어떤 사람 꺼끌꺼끌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끄럽지 않고. 그런 불쾌한 진동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신경 쓰여요. 왜냐하면 3000에서 5000은 사실 시내에서 실용 구간의 거의 80%라고 보거든요. 이 80%에 속하는 이 RPM 구간에서 불쾌함이 느껴진다면 사실 이 바이크를 그 남은 20%만 보고 타야 되는 거죠. MT09의 단점 첫 번째, 고속에서 와블링을 합니다. 이게 뭐 타는 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바이크는 고속에서 와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바퀴가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바이크가 가볍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은 고속 주행에서 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확실히. 근데 이거는 MT09의 지오메트리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위로 세워져 있는 자세로 타기 때문에 이 앞바퀴에 하중이 가지 않아요. 타면은 상체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이 자세 때문에, 지오메트리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속에서 앞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듀크 390만 타도 고속에서 불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좀 고속에서 불안해요, 사실. 그래서 많이 못 달립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제 이 해결 방안으로 스티어링 댐퍼를 달거나, 두 번째로는 제 주행 스타일을 바꾸거나, 세 번째 퍼포먼스 댐퍼를 달거나, 네 번째 얼라이먼트를 다시 보거나, 다섯 번째 기변을 하거나, 이렇게 5가지가 있네요. 돈만 있으면 5번이 끌리긴 합니다. 저는 브랜드 로열티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저한테는 재밌고 이쁘고 내구성 좋고 가격 싸면 그게 장땡입니다. 근데 그런 바이크가 없네요, 아쉽게도. 근데 그나마 그걸 모두 충족하는 애가 이 MT09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MT09를 샀습니다. 근데 이런 단점이 있을 줄은 몰랐죠. 저도 사고 나서 알았어요. 그냥 유튜브로 장단점 분석해서 산 거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마이너예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게 디자인에 관한 것들이라, 이 배기를 슬리본을 낄 수가 없어요. 슬리본 제품이 끼워질 데가 없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하려면 이제 시스템 머플러를 달아야 되는데 인증 촉매가 필요해요. 근데 인증 촉매 인증받은 거 지금 한국에 두 제품밖에 없어요. SC 프로젝트 거랑 아크라포빅. 지금 인증받은 게 2개밖에 없어요. SC 프로젝트랑 아크라포비치, 이렇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일단 2개밖에 없어서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요. 250에서 300 사이거든요. 문제는 인증 촉매를 달기 때문에 순정과 소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톤 차이? 그 정도의 톤 차이 정도에 얼마를 태운다? 300을 태운다? 왜냐면 차가 1700인데 여기에 머플러에 300을 태우면 2000짜리 차야. 2000만원짜리 차. 2000만원짜리 차? 대안이 많아요. 좀만 더 주면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타려면 순정으로 타야 되는데, 가성비를 챙기려면. 얘는 그렇게 타기엔 머플러가 너무
안 예쁘다는 거. 그게 두 번째 단점이고요. MT09의 단점 세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후미등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후미등이 못생겼다기보단, 못생긴 건 주관적인 거니까요. 못생긴다기보다는 특색이 너무 없어요. 특색이 너무 부족한 후미등입니다. 사실 MT03, MT07 아니면 R3, R6, R1 다 특징 있는 후미등을 갖고 있어요. 딱 보면 저거 어떤 모델이다 라고 유추가 가능한데, MT09의 이 일관성 없는 후미등은 딱 보면 그냥 뭔 바이크인지 모르겠어요. CF 모토에서 새로 나온 바이크인가? 좀 무난하잖아요. 무난한 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한테는 이 특징 없는 테일 램프, 더 나아가서 이 특징 없는 디자인을 보면 되게 정을 붙일 구석이 없다? 라고 할까요? 참고로 이 바이크는 얼마 탔냐면, 제가 3083km 탔네요. 3083km 탔고, 이 정도면 꽤 탔죠. 2달 돼가니까. 4가지의 단점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바이크 전 적극 추천합니다. 단점 외엔 다 장점이에요. 차대가 약하다는 말도 있지만, 사고 사진들을 보면 다 엄청 큰 사고들이거든요. 완파되는 수준의 사고들인데, 그럼 완파되는 수준의 사고들에 버틸 수 있는 바이크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할리 데이비슨 정도는 휘고 끝나겠지만, 알루미늄 바디잖아요. 알루미늄 트윈스파 프레임인데, 이런 프레임 중에서 그렇게 안 될 바이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경량화를 목표를 하는 바이크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안 되는 바이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대의 문제, 이거는 저는 너무 부풀려진 사실이라고 봅니다. 클러치 방에 돌 굴러가는 소리, 이거는 CP3 정품 인증 같은 거고요. 이 엔진의 캐릭터라고 하면 캐릭터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이 지역 보건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